먼저 지도부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구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신인규입니다. 새해가 밝았으나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정치는 기회주의로 혼탁한 상황입니다. 옳고 그름과 올바름을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과 기회주의로 책임 정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야합과 정치 공학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구 재앙이라 불리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는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 아래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재앙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붙여 보아도 위기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는 벌써 재앙 앞에 무감각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각이 살아있다면 인구 재앙 앞에 우리 사회가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이거나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자포자기 심정일 것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국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하염없이 반가울 만큼 생명이 나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회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밤낮 고민하는 젊은 세대와 국민들의 책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돈만 쏟아 부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단차원적인 대책에만 매몰되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해결하는 신용만 반복해온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잘못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대량 실직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금융회사와 방송사는 과거 안정적인 직장의 표본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마저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으로 미래를 불안해하며 떨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가속화와 미래기술의 일자리 무인화는 벌써 오래전부터 대량 실직 사태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무능한 정치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았고 지금도 정치 투쟁과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배제된 정치 싸움이 국민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 혐오와 불신만 가속화하여 우리 정치의 질을 더욱더 떨어뜨릴 뿐입니다. 인구 재앙 해결의 핵심은 국민들의 부담과 불안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 기득권을 어떻게 청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과 무거운 양육의 책임으로부터 국민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미래의 불안을 해소해야 안정감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로 인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행복을 추구할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국가는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을 실현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구 재앙 문제에 목숨을 걸고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민심동행은 인구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개혁의 시작점을 경제와 교육에서 찾습니다.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인구 재앙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한국은행 정기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 재앙의 문제는 입체적 해결 방안을 집중해서 투입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적 운명을 걸고 전사적으로 이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한가로운 정치 투쟁이나 하고 있을 그런 여유는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과 국회에는 없습니다. 민심동행은 제로 국가론을 바탕으로 안전망 국가, 리셋 국가, 회복 국가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국가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단 하나의 해결책은 제로시티입니다. 다원화의 시대정신 속에 분권화와 국제화 그리고 융복합화를 이루어내어 초저출산 문제에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민심동행은 중심을 잡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인구 재앙 문제를 당의 명운을 걸고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인구재앙 문제 해결에 올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인혁 비상임 운영위원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국회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비상임 운영위원 조직국장 장인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의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또다시 정치공학적 이합 집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은 대체 누굴 위한 선거입니까? 국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선거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옥철이라고 부르는 출퇴근길과 지난 연말 행정의 실수로 만들어진 명동 헬게이트 논란 외에도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고 국민들께 다가갈 때 총선이라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정치가 나와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해야 좋은 정책,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권력의 눈치 보며 정치인 자신의 공천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나라의 일꾼이 되어 실현시키기 위해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민심동행은 교육, 훈련, 양육, 검증을 통해 건강한 정치인을 배출할 것이며 CRM을 통해 당주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민심동행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정치, 진정성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활 비상임 운영위원님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이활 공보실장입니다. 2024 총선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각자 생존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고 연일 언론에서는 이를 쏟아내듯 보도하고 있습니다. 탈당과 창당,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공을 바라며 많은 이들이 제3지대 결성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공이란 선거 코앞에 둔 단순한 표 계산식 이합 집산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제껏 새 정치를 주창하며 등장했던 제3지대가 늘 실패를 거듭해왔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민주공화의 가치, 보수의 정체성과 철학을 가지고 썩은 정치를 바꿔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신을 버리며 함부로 타협하지 않고 결연히 나아가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한국 정치의 이념과 철학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어야 하고 지방소멸, 인구제한 등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적 위기에 대해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국민들 앞에 떳떳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총선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오래된 정치 불신과 혐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상식이 무너진 국정, 고통받는 민생을 책임지는 이는 없고 때가 되니 또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모렴치한 자들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낡은 껍데기들이 기호를 바꾸고 신선한 인물로 포장되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민심동행은 새 인물, 세대 교체를 이뤄내 진정한 책임 정치와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후에는 저희 비공개로 전환해서 조금 더 업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